안녕하세요. 대우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한국 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한 전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6월 달부터 계속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7월과 8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정치 일정이 타이트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세 악화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변동성을 가장 많이 좀 부여를 받는 종목이 한국 석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휘관을 죽였습니다.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관련이 있죠. 이란이 헤즈볼라를 이용하고 또 후티 반군을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란이 직접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에 대한 심화도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게 되는데, 개인적인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유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이죠.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 민감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원유 재고가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관련된 상승 사이클에 탑승할 수 있을지까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한국 석유의 최근 수급적인 측면 보게 되면 외국인의 매집세가 최근 이거래일 동안 붙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거래일에 주가의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윗꼬리가 출현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윗꼬리 출현하고 하방 압력을 받았던 시기 외국인의 매집세가 붙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6월 3일 동해석유 가스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종가 기준으로 이 기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이 유역에 작용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만 출현이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은 어떤 흐름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로켓 100발을 발사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사 내용만 겉으로 보게 되면 이란이 계속해서 전쟁을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됐는데, 실상 이면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고위급 지휘관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복성 공격으로 헤즈볼라가 대규모 로켓 공격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그냥 겉만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깨끗한 국가다, 좀 좋은 국가다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유엔의 학교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좋은 국가, 나쁜 국가가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가시화가 계속해서 증폭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란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란이 호르무즈에 봉쇄하겠다라고 하면 유가 100달러 그리고 운임비도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정세 악화에 대한 모습이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받아주면서 강한 모멘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유가의 측면을 보게 되더라도 현재 83불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86불 그리고 뭐 90불 초반부까지 가격이 형성을 해준다라고 하면 원유 테마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석유는 더욱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유가 상승하기 위해 조건이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일단 공급과 수요로 나눌 수 있겠는데, 수요적인 측면은 경제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유가도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공급에 대한 측면은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유 재고량이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 전쟁 같은 부분을 줄 수 있겠죠. 전쟁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공급이 하락하면서 유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석유는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원유 재고 최근에 발표된 결과값을 보게 되면 7월 3일 날 예측치보다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유가 상승 탄력을 현재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글로벌 정세적인 부분을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동해 석유가스 테마가 있죠. 영일만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실 경제성이 입증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강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경제성 입증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1차적인 결과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게 되면 2차 동해석유 관련된 테마 사이클이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한국석유 저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한국석유의 가격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든 현재 구간을 봤을 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윗꼬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된 구간이 존재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4월 15일 날 기록했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우선적으로 좀 출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6월 3일 날 기록했던 윗꼬리가 강하게 출현했던 고점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사실 이 구간 자체는 22년도에 기록했던 구간과 21년도 기록했던 구간 모두 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위에 더욱더 강한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원유 테마가 형성이 돼야 되고, 특히 공급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공급적인 측면은 하반기 정세 약화에 대한 부분,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유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원유 재고량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원유 재고량이 감소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유가는 상승하고, 관련된 사이클 테마로 인해서 한국석유 주가도 좋은 모습새까지 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